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비즈니스, 테크, 인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이 책의 원제는요, How to Become Famous입니다. 어떻게 유명해질까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직역하면. 그런데 이런 어떤 비밀이 있을 것이다 기대하고 보면 안 됩니다. 사실은 한국말 제목인 왜 그들만 유명할까가 더 맞는 얘기예요. 유명인들이 유명인이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긴 하는데요, 그 이유가 아침에 이불개기처럼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나는 왜 열심히 해도 유명해지지 않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말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볼 텐데요, 바로 캐시 선스타인의 페이머스, 왜 그들만 유명할까 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책의 주장은 조금은 파격적입니다. 모나리자 그림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된 이유는요, 실제 모나리자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그림이어서다가 아니라는 거죠. 1911년에 모나리자가 루브르 박물관에서 도둑을 맞았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 이후로 모나리자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 이 사건이 없었다 해도 모나리자가 지금 같은 유명세를 얻었을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공한 사람의 이유에는 사실 우연이 제일 크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뮤직랩 실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노래가 좋으면 결국에는 성공을 해야 한다라는 게 우리의 일반적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이 실험을 통해 밝혀진 것은요, 초반에 다운로드를 많이 받는 노래가 결국엔 인기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노래의 수준에 상관없이 말이죠. 그리고 정보 폭포라는 게 있는데요, 한번 어떤 인물이 언급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들이 집중되고요, 금방 정보가 폭포처럼 쏟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제가 이 경험을 당한 게 아니라 옆에서 많이 봤는데, 한번 방송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 다른 작가나 PD들이요, 그 영상을 보고 그 사람을 괜찮네 라고 하면서 자기 프로그램에 초청을 해요. 그래서 또 방송을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뜨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여기저기서 보이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있어서요, 사람들은 유명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면요, 그것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거든요. 그러면 아는 사람 쪽으로 이렇게 껴야 되려면 그것에 대해서 나도 이야기를 좀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관심도 없던 어른들이요, 하도 여기저기서 K-POP 데몬헌터스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 그 애니메이션을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걸 봤다, 그러니까 트렌드에 대해서 좀 안다라는 것을 티내기 위해서 SNS에 또 몇 자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네트워크 효과가 돼서 또 K-POP 데몬헌터스가 계속 이야기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대정신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별로 유명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유명해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시대정신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작품이나 인물이 시대정신과 맞아야 되는 거죠. 셰익스피어는요, 사실 당대에는 그렇게 폭넓게 인기를 끌던 작가는 아니라고 하죠. 대중적인 연극을 하는 극장주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전 세계가 다 아는 위대한 문학자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셰익스피어의 희곡은 당대에는 대중극인데요, 지금은 클래식한 고전의 위치에 올라 있으니까 이것이야말로 시대가 바뀌면서 평가가 바뀌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1부에서 이렇게 유명인들이 유명했던 이유들을 분석을 해놓고요, 2부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례들이 서양권 이야기인데다가 또 이분이 1954년생이시거든요. 나이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오래된 이야기들이에요. 밥 딜런이나 스타워즈, 스탠리, 비틀즈 같은 사례들이라 한국 사람들에게는 조금은 덜 와닿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다 아는 사례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아실만한 사례들만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모를만한 사례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부는 좀 재미가 없어요. 현학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다양하고 시시콜콜한 사례들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다행인 것은요, 2부의 이야기는 1부에서 정리한 이론을 적용한 사례들이다 보니까 이게 좀 힘들다 싶으시면 굳이 안 보셔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책의 핵심을 정리해보면요, 초기에 다운로드 효과로 처음에 주목을 좀 받고요, 그것이 정보 폭포나 네트워크 효과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요, 아니 그럼 어떻게 초기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것이며 정보 폭포나 네트워크 효과에 올라탈 것인가 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은요, 운입니다. 정말로 운이에요. 심지어 미국의 유명한 시인인 에밀리 디킨스는요, 정보 폭포가 언제 어디서든 시작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례로 드는데요. 처음에 에밀리가 시만 남기고 죽었을 때만 해도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동생이었던 라비니아 디킨스는 언니의 시를 출판하기 위해서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그 중에 메이플 루미스 토드라는 여성 대학 교수가 시를 편집하고 출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알고 보면 이 토드 교수는요, 에밀리 디킨슨의 오빠인 오스틴 디킨슨과 불륜 관계였대요. 세상에. 그러니까 원래 남편이 있었는데 오스틴과 그런 관계였던 거죠. 그래서 라비니아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거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불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에밀리 디킨슨의 시를 몰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명이란 말을 이퀄 성공이란 말과 비슷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하지 않은 것, 아직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요, 열심히 안 해서도,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운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하면 운이 올 확률과 그리고 운이 왔을 때 그것을 잡을 확률은 늘어나겠지만 열심히 한다고 반드시 유명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얼핏 이 책의 이야기가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사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좀 잘 안 된다고 그것을 자기가 부족한 탓으로만 돌리고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잘 되고 있는 사람은요, 온전히 이게 자기 힘으로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더 겸손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운이니까 운만 바라보고 있자가 아니라 무언가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그게 초기 다운로드 효과나 정보 폭포 효과를 마주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일단 시작이 안 되잖아요. 아까 에밀리 디킨슨도요, 시를 죽기 전에 엄청나게 써놓았기 때문에 사후에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아무리 운빨이 좋은 사람이라도요, 시 한 편도 안 썼는데 시인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이 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요, 너무 위축될 필요도 없고 또 거만하지도 않고 그냥 무언가를 하라는 거예요. 안 되면 운이 들어올 때까지 하는 거고요. 잘 돼도 크게 변하지 말고 꾸준히 무언가를 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캐스 선스타인의 페이머스, 왜 그들만 유명할까 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꾸준히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야 낫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언젠가는 좋아요, 구독이 막 폭포처럼 쏟아지는 폭포 효과를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 꾸준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